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걸 배워봅시다. 자, 여러분 시험에서도 중요하고 중개업을 하는데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이에요. 자, 거기에 의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용도지역제는 국토를 토지 특성, 적성, 기능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하기 위한 토지용 구분으로서 일정한 지역을 구획, 획정하여 그 구획, 획정된 각 지역마다 각각 다른 토지용을 할 수 있도록 건축물, 건축 등 토지용에 대하여 공법상 규제를 가하는 제도로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되면 별도의 후속 절차 없이 국토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령, 개별 법령, 도시계획 조례 등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일단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률 제한, 높이 제한 등 토지용 행위에 일정한 제한을 따르게 되는 바, 이런 공권력에 의하여 토지를 각각의 용도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질서 있는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용의 형태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학문상 공용 제한에 해당한다. 용도지역제는 토지용의 혼란과 비효율성을 사전에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토지용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국토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자, 읽었죠? 네. 다시는 읽지 마세요. 시험에 안 옵니다. 대충 어려운 말만 써놨는데, 한마디로 딱 줄이면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다, 이 뜻이에요. 국토의 용도를 정해서 용도에 맞게끔 여기에 건축 등을 함으로써 이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는 제도라는 뜻이에요. 자, 그 밑에 용도지역 지정과 손실보상의 인정 여부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그런 건 시험에 안 묻습니다. 자, 옆 페이지 가시면 용도지역지구 구역의 상호관계 및 비교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그거 보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 봅시다. 자, 토지의 용도를 정한다는 뜻이에요. 용도에 맞게끔 뭘 하는 제도다? 건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는 전국토에다가 용도를 정해두고 그 용도에 맞게끔 건축물을 건축게 함으로써 그만큼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제도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역. 자, 여기에 지구. 여기에 구역.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크기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넓은 지역, 넓은 곳을 뭐라 붙인다? 지역이란 말을 붙입니다. 이 지역 안에 조그마한 이런 곳에 지구나 구역을 붙여요. 자, 그래서 전국에 있는 토지에 그 토지용 실태 등을 파악해서 거기에 유사한 토지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을 크게 지역이라 붙이죠. 지역을 붙였을 때는 일반 기준을 적용해서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자, 지구가 붙었죠. 자, 지구가 붙었을 때는 일반 기준을 여기에는 적용하는데 부족한 점이 생깁니다. 자, 이걸 보충해 줘야 되죠.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보충한 보완 기준을 적용해서 건축계 할 때 뭐 붙인다? 지구라는 것을 붙여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구역이라는 것을 붙였을 때는
일반 기준이나 보안 기준 가지고 목적 달성이 안 돼요. 여기는 특별한 것을 적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서 건축해 할 때 쓰는 것이 뭐다? 구역이란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용도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용도 지역은 전국토,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있죠? 전국토의 용도를 정하는 자, 가장 기본적인 제도예요. 기본 제도. 전국에 토지의 용도를 정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뭐다? 용도 지역이다 이 뜻이에요. 용도 지역이라는 거 쓰고, 자, 이 일반적 용도 지역이 붙으면은 자, 건축물의 용도, 자,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자, 이런 세 가지에 대한 어떤 기준? 일반 기준을 적용시켜서 건축을 할 때 쓰는 것이 용도 지역이다 이 뜻이. 자, 용도 지역은 전국에 있는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서 전국의 모든 토지는 용도 지역 다 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네. 자, 어떤 토지가 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이나 용적률, 자,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용도 있죠. 여기에는 이런 것만 설치하세요 라는 용도를 정해줍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을 어디다 정해놨느냐? 법령에서 정해놨어요.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에 따라서 여기를 뭐한다? 건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전국토 대상이 아니고 국지적으로 지정합니다. 즉 필요할 때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어떨 때 필요하느냐? 위에 용도지역의 부족한 점이 생겼을 때, 자, 용도지역만 가지고 적용하기에는 자, 부족한 점이 생겼습니다. 자, 이거 보충시켜 줘야 되죠. 자, 그래서 부족한 점이 생겼을 때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자,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자, 이 세 가지 제한 기준에 대한 어떤 기준? 보안 기준을 가지고 건축해 할 때 쓰는 것이 뭐다? 용도지구예요. 그러면은 이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자, 이런 보안 기준은 법령에 정해놓을 수도 있고 계획에 정해놓을 수도 있고 조례에다가 정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령이나 계획이나 조례에 정해진 이 보안 기준 있죠? 이거 가지고 건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용도구역. 용도구역도 국지적으로 지정합니다. 필요할 때 지정하라 이 뜻이에요. 어떨 때 이게 필요하냐? 용도 지역이나 지구 가지고는 목적이 달성이 안 될 때, 목적 달성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용도 지역이나 지구 가지고 여기 있는 일반 기준이나 보안 기준 가지고 목적이 달성 안 되죠. 자, 이럴 때는 자,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자, 이 세 가지에 어떤 기준? 별도 기준을 정합니다. 이거 가지고 건축해 할 때를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률의 별도 기준은 어디다 정해놨느냐? 법령에 정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용도 지역이나 지구 구역이 이 뜻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생각할 때는 용도지역 하면은 어떤 기준? 일반 기준, 용도지구 하면 보안 기준, 용도구역 하면은 별도 기준. 가지고 건축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는 자, 이 세 가지 용도 제도를 도입을 해서 자, 국토 이용을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취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교재에 자, 거기에 65쪽에 있는 용도 지구 구역의 상관관계 비교해 놨죠. 그거는 뭐 참고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내려가서 2절에 용도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게 의 읽어봅시다. 용도 지역이라 함은 자, 줄칩니다.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자, 국가지만 줄치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정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줄칩니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그렇게 줄치고 2번에 용도 지역은 대체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 용도 중심의 구분, 즉 기본적인 생활권별 갈로 떼놓으시고 토지용 구분이며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가진 수평적 평면적 이용 규제다. 따라서 자, 거기에 줄칩니다. 용도 지역 상관에는 서로 중복 지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말은 전국의 토지 어떤 토지든 간에 용도 지역 몇 개? 하나만 지정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풀어보면 이 뜻입니다. 자, 용도 지역이다 하는 것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자, 거기에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은 그 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자,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그게 맞는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 종류를 말하죠. 그 다음에 지역별 건폐율, 지역별 용적률. 자, 이 세 가지 제한을 자, 세 가지에 대한 어떤 기준? 일반 기준. 어디에 정해놨습니까? 법령이 정해놨죠. 이 기준에 따라서 건축하는 제도다 이 뜻이고. 자, 그래서 이 전국토에 이걸 지정할 때는 상호 같은 것끼리 중복 지정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하나의 토지에는 반드시 여기 하나의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A라는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용도 지역은 두 개, 세 개 중복 못 한다는 말이에요. 예. 하나만 딱 지정해야 돼요. 자, 이렇게 지정해서 건축해 하는 제도인데 자,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있는 모든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을 바탕으로 건축된 거예요. 전국대에 다 지정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건물을 짓고 싶다 하면 이 용도지역에 맞는 건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죠. 어떻게 이렇게. 자, 여기에 여러분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는 우리가 배운 대로 할 것 같으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자, 행정기관이 미리 방향 제시 계획 있죠. 뭐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같은 경우로 여기 방향 제시부터 했단 말이에요. 개발하라, 보존하라 했겠죠. 자, 그러면은 실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자, 여기에 개발이나 보존이 실행되고 또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자, 이 토지에 뭐까지 지정해 놨습니까? 국가지자체가 용도 지역까지 기본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는 방금 밑줄 친데 1번의 끝에 보면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 도시군관리계획이 있어야 용도 지역이 지정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 도시군관리계획 종류가 45쪽에 있었죠. 자, 45쪽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의의에 박스 안에
용도 지역이라 되어 있죠. 용도 지역이나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획이 만들어져서 결정이 됨으로써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이 딱 지정됩니다. 예. 자, 국가 자체 이거 미리 다 해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갑인데, 자, 여러분이 여기에 건축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건축을 하려고 또 보니까,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 토지가 국가 자체가 용도 지역을 무엇을 지정했는지 확인부터 해야 되죠. 확인부터 합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서류를 떼보면 돼요. 토지용계획 확인은 있죠. 그 서류를 떼보면은 뒷면에 용도지역 칸에 용도지역이 무엇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확인이 됐으면 이 용도지역에 맞는 세 가지 기준 있죠. 건축물의 용도, 여기는 어떤 건물만 넣어라.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여기에 적합하게 자 건축을 하겠다고 허가를 어떻습니까? 신청합니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이걸 적합하게 신청되는지 확인하고 여기에 건축하도록 허가해 주죠. 그러면 이 허가 받아야 이제 건물을 착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건물이 이렇게 다 지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는 미리 국가 자체가 방향 제시계획이나 실행 계획을 통해서 자, 여기는 개발할 것이다, 어떤 개발할 것이다 다 정해져 있고, 자, 도시군 관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자, 이런 계획에 맞게끔 용도지역까지 지정 미리 다 해놨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거기에 건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의 일반 기준이 법령이 정해놨는데 여기에 맞게끔 건축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건물이 이렇게 건축되니까 여러분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죠. 여러분은 용도 지역 속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를 구성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의 각종 용도를 이 용도지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뗄래도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용도지역을 지정해서 이런 세 가지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제도다. 자, 그래서 용도지역이다 하면은 간단하게 지역별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 많은 제도입니다. 건축하는 제도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돌아오시면은 자, 용도 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죠. 네. 자, 용도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니까 전국의 어떤 토지든 다 지정됐다는 뜻이죠. 네. 지정해놔놨고, 자, 그 지역에 맞는 용도, 건폐율, 용적률의 무슨 기준?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용도 지역의 종류다라고 되어 있죠, 밑에. 예, 잘 들으세요. 쓰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3월달 되면 이 쓰라는 거 다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3월달 되면 다 줘요. 예, 그러니까 듣고. 예. 그 3월달에는 어떻게 3, 4월에 어떻게 수업하느냐. 1, 2월달에는 지나고 나면 이 책이 어디를 봐야 되고 어디를 안 봐오는 다 정해집니다. 그럼 3, 4월에 가면은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를 잡아야 되죠. 체계도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수업한 이런 내용들이 목차가 다 돼가 있어요. 자, 그리고 수업 끝날 때 주면 오늘 배운 거 복습합니다. 체계도에다가. 어떻게? 여러분이 막 적는 거는 제대로 적는다, 엉터리 적는다. 엉터리 적어요. 그 적는 것까지 다 정해줍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적어요. 알겠습니까? 그 열심히 들어라 이 말이에요. 제발 좀 쓰지 말고. 예. 쓰는데 그 신경 쓰지 말고. 예. 써놔놓고 돌아서면은 며칠 지나면 자기가 뭐 쓴지도 몰라. 예. 아시겠습니까? 들어야 돼, 들어야. 자, 그 밑에 용도적 분류 보시면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다음 각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용도지역을 도시군 관리 결정으로 다시 세분해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예외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해당 시도 대도시의 도시공객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도시공관리 결정으로 1항에 따른 세분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도시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크게 도시지역.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4번에 관리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농림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6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크게 이 네 덩어리부터 먼저 정한다. 자, 도시지역은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네 가지 나누죠. 또 주거지역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나눠지죠. 상업지역은 네 가지, 공업지역 세 가지, 녹지 세 가지 또 세분됩니다. 관리지역도 세분돼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자, 여러분이 자 이제 설명을 듣습니다. 자, 여기 토지에 용도 지역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용도 지역을. 자, 지정하려면은 그냥 지정 못하고 실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 앞에 우리 배웠죠? 이 관리계획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결정고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 용도지역 지정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정하느냐. 자, 이 토지가 도시지역으로 할 건지 아니면 관리지역으로 할 건지 아니면 농림지역으로 할 건지 아니면 자연환경 자, 보전지역으로 할 건지가 정해집니다. 자, 그래서 도시적일 때는 개발 중심으로 자 이용하라고 했을 때는 도시적 지정해야 되고, 자 관리지역은 완충지로 방향이 제시됐을 때 이정되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 중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에 우리가 미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주체가 자 여기에다가 방향 제시 계획을 가지고 개발할 건지 보전할 건지 이거 정해주죠. 미리 다 정해줍니다. 만일 방향 제시 계획에서 이 토지를 개발하라고 방향 제시하면은 자 여기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개발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도시군 관리 결정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 뭐 지정하느냐? 도시적 지정. 만일 보전하라면 뭐 지정하냐? 농림이나 자연환경. 자 완충지로 쓰라면 관리지역이 지정해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첫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이 관리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넷 중에 하나부터 정해줍니다. 넷 중에 하나. 자 그러면 도시적으로 지정했다 하면은 도시에 또 나눠지죠. 주거지역 또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자 관리지역은 세 가지로 나눠지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나눠지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자 주거로 할 건지 상업을 할 건지 공업을 할 건지 녹지지역을 할 건지가 정해집니다. 관리지역에서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중에서 정해지고 농림의 자연환경보전은 한 번만에 지정돼 버리죠. 네. 자 주거지역으로 지정했다면 다시 또 전용 주거 1, 2종 일반 주거 1, 2, 3종 자 그 다음 준주거 이렇게 6가지 중에 하나가 정해져야 돼요. 그 다음 상업지역이 되면은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4가지 중에 하나가 정해져야 되고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중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중에 하나 정해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중에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정했다. 두 번째 관리 계획으로. 자, 그러면은 넷 중에 하나 또 정해줘야 되죠. 네. 그럴 때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자 만들어서 세부 용도 중에 하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내용들이 무슨 뜻이냐? 자,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 같은 경우 세부적으로 뻗어져 나가죠. 이럴 때마다 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어떻게 물었느냐 시험에 이 부분을 다음 중 상업지역의 세부 용도가 아닌 걸 찾아라. 1번 중심상업지역, 2번 일반상업지역, 3번 자 준상업지역, 4번 유통상업지역, 5번 근린상업지역. 준상업지역 없죠? 그런 문제는 이제는 안 놓아요. 아셨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놓은 때가 지금부터 무려 15년 전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보면 동맹사회에 보면은 이렇게 해요. 그런 문제 놓는다고. 도간 농자, 자, 주상공로, 전일준, 중일육원,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자, 20년 전 강사예요. 예. 지금은 그런 문제 안 놉니다. 네. 그렇게 외우라면 그 동영상 보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옛날 스타일입니다. 요즘은 그럼 어떻게 내느냐? 얘기 나옵니다. 자, 도시지역은 세부 용도 지역까지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순차적으로 결정이 필요하다 하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아요. 도시지역은 순차적으로 결정해 줘야 되죠. 네. 예. 자,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용도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순차적으로 필요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한 마디 정되죠. 이런 원리를 묻는 거지 이거 종류 외우고 있느냐 이런 문제는 안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은 세부 용도까지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군 관리 결정이 어떻습니까? 순차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도시지역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 있죠? 요즘 시험에 거의 안 냅니다. 그냥 읽으세요. 자,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이 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이 필요하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예상되면 개발 많이 해줘야 되죠. 그 체계적인 다음에 제일 앞에 놓은 말이 뭐예요? 개발. 개발 중심지인데 전국의 도시지역이 분포가 어느 정도 있느냐? 15% 정도 있습니다. 우리 전국의 15%가 도시지역이에요. 자, 거기에는 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주 안정과 건전한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정하는데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으로 나뉩니다. 전용주거지역은 밑줄 쳐야 될 것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그게 줄치죠. 지금 주거환경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양호합니다. 그걸 보호하기 지정하는데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이란 말의 동그라미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할 때 지정하는데 자,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주거지역이 아니에요. 이는 돈 많은 사람들이 고급 단독주택들 있죠. 그런데 오해가 있는 그런데 지정하는 겁니다.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 공동주택 그게 동그라미 하시고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기 지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공동주택은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서울의 청담동 같은 데 가보면은 연예인 사는 고급 빌라 있죠. 그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곳이 전용 주거지역이고 자,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거기에 밑줄 치시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데 자, 세 가지가 있죠. 이거는 청수로 나눠놨어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 4층 이하 거기에 줄치고 저층주택 4층 이하 주택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할 때 쓰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단독주택들이 모이는 동네 있죠. 거기 일종 일반입니다. 자, 중구에 저 뒤에 가면 옛날 구도심에 가면은 단독주택 있는 동네가 있죠. 거기 일종 일반입니다. 자,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주택 그게 주의하시고 밑줄 치시고 중심에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할 때 쓰는데
자, 중청이라는 것은 각 지자체 조례마다 다 다른데 20층 이하짜리도 보는데 일반적으로 6층이나 7층짜리 빌라들이 있는 동네 있죠. 거기 다 2종 일반이에요. 6층, 7층짜리도 있는 빌라들이 있는데 제3종 일반주거는 중고층 주택, 그게 밑줄 치시고 중심에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는데 중고층이라는 것은 층수 제한이 없는데 여러분 살고 계시는 뭐 20몇 층짜리 아파트 있죠. 거기 대부분 3종이다 이렇게 하시면. 자,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한 일부 상업기능, 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데 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곳은 재래시장 주변이 여기에 해당돼요. 재래시장 주변. 자, 상업지역, 상업 그 밖에 업무 편익을 정진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인데 자, 그 도시의 가장 도심이나 부도심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의 가장 도심이 저 삼산동에 가면은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아십니까? 그 앉은 자리가 주위가 중심상업지예요. 자, 그리고 그 중심상업 주변 지역의 상업지역이 대부분 일반 상업이고 그리고 이 학원이 있는 이런 지역이 있죠. 여기도 상업지역이 대부분 다 일반 상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고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 지역 간의 유통기능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데 자, 철도역 주변 상업지역이나 그 다음에 고속버스나 이런 CF 터미널 주변이 상업지역인데 울산광역시에서는 태화강역 맞은편에 보시면은 모텔들이 많죠. 그게 유통상업지예요. 그리고 도매상들이 많아요. 거기 가면. 그리고 자,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 상업지역 있죠. 그게 대부분 다 유통상업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하기 위한 필요한 지역인데 근린지역이라는 것은 가까운 곳을 말합니다. 내가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곳. 자, 우리 주택단지가 있는데 가까운 주택단지에 가까운 데 내 상가지역 있죠. 조그마한 상가지역 있죠. 거기 근린상업지역. 자, 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데 전용공업은 주로 중화학공이나 공유성공업 등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울산광역시는 전용공업지역이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중공 공장부지 전체다. 현대자동차 공장부지 전체다. 자, SK 공장부 전체다. 이런 것이 다 뭐다?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울산광역시에서는 자, 북부에 조그마한 공단들이 있죠. 그게 다 전용 일반공업입니다. 자, 중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에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하다. 자, 중공업지역은 공업기능, 주거기능, 상업기능 세 가지가 플러스된 거예요. 공업, 주거, 상업. 공업과 주거, 상업 세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곳인데 자, 전용공업지역 주변에 가면 보는데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방어진 현대중공업 아시죠? 네. 현대중공업이 그 방어진 해변에 쭉 대가 있고 도로가 있고 반대편에 보면은 상가도 있고 조그마한 하청 공장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들어가 있죠. 네. 그게 대표적으로 중공업지역입니다. 예. 자, 그렇게 아시고 녹지지역 자연환경, 농지, 산림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이민들산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녹지 보존이 필요할 때 쓰는데 보존 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을 보존할 때 필요한데 대부분 도시 내 산중턱 이상 부분이 대부분 뭐다? 보존 녹지. 자, 생산 녹지는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 요구가 필요한데 도시 내 논밭 지역 있죠. 대표적 울산공항 주변에 논밭 있죠. 그런 다 생산 녹지. 자연 녹지는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 개발이 됩니다. 녹지 중에 개발할 수 있는 녹지는 뭐다? 자연 녹지다 이 뜻이. 자, 이걸 울산광역시에 상당히 많이 봅니다. 자연 녹지를. 자, 산중턱 이하 부분뿐만 아니라 나지막한 산지나 구릉지 같은 데 있죠. 자, 중국 혁신도시 뒤편에 북구 쪽에 보면 전부 다 산이 나지막하죠. 전부 다 자연 녹지. 그만큼 울산광역시는 자연 녹지가
상당히 많은 도시입니다. 울주군 쪽에 가도 상당히 많죠. 그만큼 울산광역시는 발전 가능성이 어떻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자연 녹지가 없어요. 이제 개발할 녹지가. 그래서 부산광역시는 사람 나이로 치면 7, 80대 노인입니다. 더 이상 발전할 데가 없어요. 녹지가 없어요. 개발 다 돼서. 그러면은 여기에 울산광역시는 사람 나이로 치면 30대입니다. 한참 성장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저 중구 뒤에 자연녹지 거기에는 뭐 크게 개발이 되겠죠. 울산광역시에서는 뭐 이야기 들어보면 뭐 대공을 넣는다, 그는 다 헛소문이고, 딱 울산광역시에 저게 끌고 들어오고 싶은 게 있어요. 자, 그래서 IT 산업단지를, 또 첨단 산업단지 있죠. 저걸 저게 넣고 그 일대에 신도시 같은 걸 조성할 계획이에요. 울산광역시에서는. 자, 그런데 정부가 줍니까 안 줍니까? 그러면 저게 산업단지를, IT 산업단지를 끌고 들어오려면 그만큼 누가 열심히 뛰어야 돼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뭐 만날 시끄럽죠. 예. 자, 언젠가는 자 저기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은 저 다 개발돼 버립니다. 예, 그러되면 울산광역시 인구가 200만쯤 될 거예요. 지금보다 100만 더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땅값도 어떻습니까? 천정부지로 오르겠지. 뭐 그때는 다 합격해가지고 그쪽에서 중개업하고 있겠죠. 네. 자, 그만큼 돈 벌 여지가, 땅으로 인한 돈 벌 여지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네. 자, 그만큼 개발 여지가 많습니다. 자연 녹지가 많기 때문에. 자, 이제 관리지역으로 가봅시다.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진흥과 자연환경 및 산림보존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자, 그래서 이 관리지역이라는 것은 도시지역에 준할 때도 있고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할 때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다? 완충지다는 얘기예요. 자, 전국에 25%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자, 거기에 밑줄 치시고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 이용 개발한 지역, 그렇게 줄 치면 돼요. 자,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장차 도시지역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 뜻이죠. 자,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다음에 줄 칩니다.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할 때는 뭘 지정한다? 생산관리. 자,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줄칩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관리지역은 이런 뜻이에요. 계획관리는 장차 도시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처럼 관리를 해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보전관리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해라 이 뜻이고, 자, 그렇게 아시고, 밑에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은 농지법에 따른 출치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입니다. 자, 이런 곳에 농림업진흥과 산림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있는 이 농림지역이라는 것은 지정하는 곳이 우리나라의 전국에 있는 농지 있죠. 산지에 지정한다는 뜻인데, 자, 농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크게 둘로 나눕니다. 첫째는 농업 진흥 지역 안에 있는 농지와 농업 진흥 지역 밖에 있는 농지, 이렇게 나눠요. 지역이 붙었죠. 농업 진흥의 일반 기준을 적용한다 이 뜻이에요. 절반 적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면 농업진흥지역의 일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농지죠. 자,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은 안에 들어간 농지는 국가식량생산에 중요한 농지예요. 이거는 개발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는 어느 정도 개발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산지.
보전산지, 말 그대로 보전해야 할 산입니다. 뭐 우리나라에 뭐 설악산이나 지리산이나 오대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큰 도시 주변에도 산림 상태가 좋은 산지 있죠. 전부 다 뭐 지정해놨다? 보전산지 지정해놨어요. 자, 그리고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농지 중에서 국가 식량 생산에 중요한 농업진흥적 안에 있는 농지와 자, 보전산지, 국가 지자체에서 볼 때 산림 상태가 좋은 산지를 우리를 다 지정해 놨습니다. 이 두 가지에 지정하는 것이 무슨 지역이다? 농림지역이다. 예. 전국의 48%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농업진흥적 안에 들어간 농지 같은 건 여러분이 투자 목적으로 구입해서는 안 되죠. 자, 그리고 산지도 보전산지는 구입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뭐 투자 목적으로 농지 중에 농업진흥적 밖의 농지나 준보전산지 같은 경우에 샀다. 예를 들어서 사면은 이것도 보전산지나 농업진흥적으로 묶일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농림지역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농지나 산지에 투자를 주의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사에 가면 왜 이거 주의해야 되는지 다 배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농지 사고 어떤 산지를 사는데 저도 강의를 하면서 산을 6필지를 샀어요. 자, 겨우 하나 좀 팔아먹고 나머지 5개는 가슴이 파묻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샀는데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누가 옆에 그 시기가 와가지고 야, 좋은 산지 나왔다, 사라. 좋은 농지 사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절대 사시면 안 돼요. 다 뺏기버립니다 이거. 그렇게 법이 되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지 중에 농업진흥적, 산지 중에는 보전산지에 지정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시고, 자, 자연환경 수자원, 물에 관한 자원이죠.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지정할 수 있고, 수산자원, 바다에 생산된 각종 어패류 있죠. 그 보육 상황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바다에도 지정될 수 있는 것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뜻이다라고 읽으세요. 알겠습니까?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을 시험에, 최근 시험에는 거의 안 묻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 외울 것도 없고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용도지역은 어떻게 지정하느냐 보면은 자, 우리가 여기 특별시다, 뭐 광역시다 이렇게 명칭이 붙죠. 여기 시다, 자 여기 군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 시군을 구별하는 기준은 인구수 기준이에요. 지금 기준이. 자, 그래서 면적이 크기 때문에 특별시, 광역시가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단일 행정구역은 어딜까요? 면적이 가장 큰 단일 행정구역. 홍천군입니다. 강원도에. 서울특별시의 3배 넘어요. 크기가. 시로서 제일 큰 데가 안동시입니다. 서울특별시의 2배가 넘습니다. 시군이 더 크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광역시나 특별시 중에 제일 큰 데가 어디입니까? 인천입니다. 인천광역시가 면적이 제일 커요. 그 다음이 울산광역시, 그 다음이 대구광역시, 그 다음이 부산광역시. 그럼 서울은 언제 나옵니까? 서울은 부산광역시보다 작아요. 전국 6등 서울특별시 면적이. 그 좁은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정하느냐. 자, 특별시나 광역시는 아무래도 인구수가 많으니까 도시적 분포가 어떻다? 큽니다. 자, 시는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작고, 구는 더 작고. 자, 그리고 이 도시적을 애워사고 있는 거 있죠. 애워사고 있는 것이 뭐다? 관리. 제일 바깥에가 농림, 자연환경.
자, 여기도 마찬가지 관리지역. 자, 농림 자연환경 보죠. 자,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간에 경계지역은 다 뭐가 만납니까?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만나도록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쉽게 보는 것이, 자, 차를 타고 나가니까 특별시나 강력시에서는 경계지역까지, 자, 건물이 없는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리지역 분포가 작죠. 여기서 조금만 가면 도시가 바뀝니다. 예, 경계 바뀌어요. 자, 시지역으로 가니까 조금 길죠. 군지역 어떻습니까? 더 길어버립니다. 예. 자, 이렇게 용도지역을 지정합니다. 도시 에워사는 것이 관리지역인데, 자, 관리지역은 농림지역과 맞닿아떨어져 있는 이런 곳 있죠. 여기는 농림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해야 되지만 주변의 용도적 관계상 여기는 생산관리를 지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도시역 사이에 있는 관리지역 있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바로 지나면 곤란하니까 무슨 관리? 보전관리. 또 도시지역이 장차 뻗어져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그런 곳에 뭐 지정한다? 계획관리 지정. 전국이 다 이렇게 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 우리가 용도적 분포가 그 도시의 도시적 중심으로 관리적 에워싸고 농림자연환경보전지 그 밖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용도적이 전국 다 지정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용도적 지정 절차라고 되어 있죠. 원칙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줄칩니다. 용도적 지정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이 토지의 용도 지정할 때는 방영계획에서 개발하라 했죠. 그러면 이 넷 중에 하나인 도시지역입니다. 첫 번째 관리계획 만들어야 되죠. 자,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또 주거상업공업 낙지로 나눠주죠. 넷 중에 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 관리계획이 만들어져야 되고, 자, 세부 용도 정하기 위해서 세 번째 관리계획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용도지역의 지정의 특례라고 되어 있죠. 3, 4를 가서 봅니다. 요즘 시험은 거의 안 와요. 자, 1번에 결정의 특례 내려가서 양갈비면 결정고시 특례, 옆 페이지 용도적 하는 기득권 보호까지 전부 다 언제 본다? 3, 4회. 용도지역 안에 행위 제한회가 되어 있죠. 자, 거기서부터 잠시 또 쉬었다가 합니다. 자, 그래서 칠판은 막 그대로 두세요. 예, 좀 써야 되니까.